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운영을 했었던 게스트하우스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 게스트하우스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재밌었던 손님들이 있어요. 특히나 제가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이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신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운영을 하면서 되게 특이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프랑스 아저씨인데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정도까지도 돼 보이는 아저씨였거든요. 보통 요즘에 숙박업소 예약을 하면은 어플로 예약을 하는데 외국 분들이 되게 신기한 게 그 어플을 보고 와서는 저한테 이게 어플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 너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있는데 현금가로 하면 얼마나 할인을 해줄래? 라고 딜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어플 같은 거 사용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또 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깎아주는 것도 뭐 손님이나 저희한테 윈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 묵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아저씨도 비슷했어요. 어플 딱 들고 와서 어플에 이 정도 가격인데 너는 얼마 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묵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희한한 게 우리나라 오는 외국분들이 되게 좀 특이할 수도 있는 게 한국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프랑스 분이신데 프랑스어랑 이제 영어를 좀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솔직히 사는데 그렇게 뭐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국어를 단 하나도 모르는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혹은 저한테 일부러 한국어를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아저씨가 뭐 자기가 더 묻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이 정도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자기는 일주일 정도만 묵어야 될 것 같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뭐 묵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돈을 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장을 해가지고 총 초반에 총 3번은 한 3달 정도 묵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장박을 하는 사람이면 보통 캐리어 막 이만한 거 혹은 막 배낭 막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 배낭을 메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쬐끄만한 우리 학교 다닐 때 쓰는 그 쬐끄만한 가방 있잖아요. 이스트팩 이스트팩도 아니야. 그렇게 생긴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짐이 되게 없었고 뭐 그래서 희한하긴 했지만 뭐 손님 뭐 짐이 많건 적건 저는 뭐 숙박 요금만 내주시고 뭐 잘 지내주시기만 하면 괜찮으니까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항상 게스트하우스에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품 사러 바깥에 나갔다 온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깥에서 만나면 그 프랑스 그 남성분은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날씨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뭐 화창한 날은 화창하다. 뭐 흐린 날은 흐리다. 비가 온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날 아니냐. 그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가려면 이제 그 시내 한복판에서 하긴 했는데 조금 시내 완전 한복판에서 조금 이제 걸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버스가 없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갔어야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만나가지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아저씨의 사연을 그때 한번 듣게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같이 연인이랑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연인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돼서 자기도 그 한국행을 따라서 부랴부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짐만 챙겨가지고 한국행 비행기 제일 싼 거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왔대요. 근데 이제 짐 정리도 안 됐고 뭐 그냥 잠깐이면 될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무작정 오는 바람에 짐이 되게 적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계속 지내고 싶은데, 한국에서 계속 지내려면 이제 그 여자친구와 함께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 프랑스 남자를 반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함께 있지 못하고 따로 이제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여성분이 왔어요. 그 여성분이 왔는데 중년에 이제 되게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되게 중후한, 화려하지는 않은 패셔너블한 중년의 여성. 네,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하루 묵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자친구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숙박대금을 또 치러야 되는 날이어서 또 여쭤봤더니, 나는 퇴실을 할 거다.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다. 라고 하고 이제 퇴실을 싹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드디어 사랑의 결실이 맺는구나. 저는 이제 이런 연인들이 있으면 결실을 맺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헤어지거나 이런 건 슬프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인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연인들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제 운영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부터 한 달 후에 그분이 또 찾아왔어요. 똑같은 가방을 메고. 근데 얼굴에 상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막 여기 이제 입도 이렇게 터져 있고, 여기 이렇게 멍도 들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왜 다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왜 다친 거냐고 물어봤는데, 공항에서 노숙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나서 다쳤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연인이랑 같이 만나서 퇴실을 했던 분인데 공항에서 노숙을 했다? 한 달 동안 노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랑 잘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또 일주일만 묵을 수 없겠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방 하나 남는 거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묵으시죠 해서 다시 또 묵게 됐는데, 역시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희가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날씨도 되게 좋아하고, 이제 흐린 날도 좋아하고, 막 비가 미친 듯이 오는 날도 좋아하고, 화창한 날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약간 날씨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날씨를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계속 연장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계실 때는 한 2달 정도 묵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장을 또 할 때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연장을 또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다. 근데 집만 잠깐 맡기고 내가 돈을 구해가지고 올 테니 집만 잠깐 맡겨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 맡기는 건 상관없는데 한 달 후에는 이제 저희가 짐을 폐기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꼭 찾으러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되게 쿨하게 되게 밝게 바이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가방을 찾으러 오시진 않더라고요. 아마 사랑하는 연인이랑 잘 된 건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프랑스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얘기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 조금 특이했던 사연들이 조금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몇 박씩 묵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고 외국인들이었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기억들 많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거를 잘 재밌게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